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월급이 끊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현금 흐름이 사라지고 이제는 모아둔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 그래서일까요? 은퇴자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조금이라도 더 불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고 싶다는 그 마음, 노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조급함.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위험한 투자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딩방을 위험하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더 많은 은퇴자들이 빠지는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투자 같고 심지어 안정적이라고까지 느껴지는 그 함정 말이죠. 바로 지인 추천형 투자와 고수익을 약속하는 구조화된 상품입니다. 이게 왜 더 위험하냐면요. 리딩방은 적어도 이상하다는 경고등이 켜지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이쪽은 다릅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해주고 설명도 그럴듯하고 무엇보다 원금 손실 거의 없다는 말까지 덧붙여지니까요. 사람을 믿고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심이 훨씬 낮아집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60대 초반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퇴직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요. 요즘 괜찮은 투자처가 있는데 연 8%는 꾸준히 나온다는 겁니다. 은행 금리는 23% 수준인데 8%라니 솔깃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동료도 이미 투자 중이라고 했고 실제로 몇 달 동안 이자도 꼬박꼬박 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는 결국 1억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약속한 대로 수익이 들어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급이 늦어지더니 결국 회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였던 거죠. 초기에 받은 이자는 수익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돈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더 교묘합니다. 박 씨는 50대 후반 은퇴를 2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도 거의 끝났고 이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었죠. 그러던 중 금융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안정형 대체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소개받습니다. 설명은 이랬습니다. 부동산 기반이라 안전하고 변동성이 적으며 매달 고정 수익이 나온다. 이 정도면 거의 노후 맞춤형처럼 들리죠. 박 씨는 고민 끝에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매달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초 자산이었던 부동산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수익 지급이 중단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품은 중해지가 거의 불가능했고 돈이 묶여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정형이라는 말만 믿고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죠. 세 번째는 가장 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70대 초반입니다. 이미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고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예금 이자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요즘 다들 이거 한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특정 해외 투자 상품이었죠. 핵심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달러 자산이라 안전하다. 해외니까 더 유망하다. 이 씨는 사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았지만 남들도 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소액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환율 변동과 수수료 구조였습니다.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환차손과 각종 비용으로 손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사기꾼이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좋은 기회처럼 보였고 안정적이라는 말이 반복됐고 무엇보다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도 많고 신중한 분들이죠. 문제는 심리입니다.
돈을 잃으면 안 된다는 압박, 지금이라도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 그리고 사람을 믿고 싶은 마음.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판단 기준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구조가 복잡하다면, 설명을 들어도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수익이 지나치게 안정적이고 높다면 그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에 가까우면서 고수익이라는 말은 거의 예외 없이 위험 신호입니다. 은퇴 이후의 투자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가깝습니다. 돈을 크게 불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회복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죠.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불리나 싶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 결국 살아남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은 투자는 나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해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놓치는 순간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가? 뇌와 심리가 만드는 착각의 메커니즘입니다. 은퇴 이후의 투자 판단은 단순한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뇌의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동경제학과 인지심리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된 내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바로 손실회피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약 2배 이상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은퇴 이후에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정적인 3% 수익은 너무 적다고 느끼고 위험한 8% 수익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건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뇌가 위험을 왜곡해서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미 믿고 싶은 정보만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울면 이거 괜찮다더라는 이야기만 기억나고 위험하다는 경고는 잘 안 들어옵니다. 아까 사례에서 지인이 이미 하고 있다. 몇 달 동안 수익이 나왔다는 말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싶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하는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증거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남들이 하면 나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의 선택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친구도 했다.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한다. 설명회에 사람들 엄청 많더라. 이런 요소들이 전부 안전하다는 신호로 잘못 해석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몰린다는 건 검증된 투자라서가 아니라 마케팅이 잘 되었거나 구조적으로 확산되기 쉬운 상품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높은 수익 낮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금융공학과 위험 마이너스 수익 균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다. 위험이 낮으면 수익도 낮다. 이 균형을 벗어나는 상품이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위험을 숨기고 있거나 아까 이야기한 안정적인 8% 같은 말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안정적으로 낸다는 건 통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런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버나드 매도프 폰지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속은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꾸준한 수익, 변동성 없는 그래프,
신뢰할 수 있는 인맥.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산을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건 하나입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판단 방식입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투자에서 꼭 가져가야 할 기준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건 하지 않는다. 남에게 설명이 안 되는 투자라면 본인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둘째, 수익보다 구조를 먼저 본다.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를 모르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추측입니다. 셋째, 남이 아니라 숫자를 믿는다. 사람은 틀릴 수 있지만 구조와 확률은 거짓말을 덜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실수를 피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모르는 상품이 아니라 익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 차이를 끝까지 구분하는 사람이 결국 자산을 지키게 됩니다.